오늘 가져온 대박주 또한 한미반도체처럼 SK하이닉스에서 굉장히 HBM을 생산할 때 밸류체인 중에서 중요한 공정 두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간에 이제 미국 쪽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등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좀 귀결이 되고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된 배경에는 미국의 부채 증가라든지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더 걷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간의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을 막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중국 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성장성, 물론 나스닥,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적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뭐였냐. 결국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된 판매처 중에 하나였던 중국발 GPU라든지 이런 칩들을 좀 수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섹터는 바로 HBM 그리고 향후 나오는 GPU 이런 AI 분야는 계속해서 좀 수주가 그리고 매출이 좀 나올 것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요. 요런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하이닉스가 현재 HBM 공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HM 밸류체인 쪽에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한미반도체가 1차 슈퍼사이클 때 2만원짜리 주식이 25만원을 도달했습니다. 자, 뭐였냐?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죠. 바로 TC본더였는데, 자, 오늘 가져온 대박주 또한 하이닉스 쪽에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이 기업의 상승폭도 우리가 한미반도체, 한화비전이라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묻어있지 않은 이 기업 쪽에 상승 포텐셜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간략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의 대박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제가 말씀드릴 주식 공부방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알짜배기 정보 챙겨가시고 오늘의 대박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만 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었던 이제 미국 금요일장에서 무디스라고 하는 전 세계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미국의 신용 등급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 왜? 정부 부채 증가가 그 원인이었다. 이 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던 표 중에 하나인데, 자, 요 Federal Debt라고 되어 있고요, Federal Defic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미국의 이 파란 색깔 선입니다. 누적 적자를 의미를 하고요, 누적 부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이는 하늘 색깔 막대는 연도에 이제 미국이 얼만큼의 예산을 갖다 썼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이 예산을 끌어다 썼어요. 2019년과 2021년 사이인데 이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부임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당시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죠. 이때는 뭐였냐? 바로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오바마가 해놓은 거 내가 똥 다 치워놨더니 바이든이 더 큰 똥을 싸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절대로 이 severe forecast라고 하는 재정 위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관세로 이걸 충당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잡음이 생겼고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관세를 결국은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도 관세가 급한 상황이고 미국
어쨌든 지금 부채 때문에 본인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정도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걸 못 갚아서 나라의 신용등급, 내 신용 점수가 깎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이 지금 중국과 협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좀 재밌는 표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화학 시간에 보면 주기율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독점해 놓은 이 광물들만 표시해 놓으면 절반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주요 광물들은 대부분 중국이 독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광물 협상을 하자 그러고, 중국이 광물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반도체도 힘들고 뭐 2차 전지도 힘들고 우리는 관세를 걷어야 되는데 중국은 필요 없다. 본인들이 지금 자급자족하면서 내수를 부양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중국한테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중국 수출 70%나 급감을 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이 없으니 결국 둘이서 합의를 보게 된 거죠. 합의는 여러분들 나왔었는데요. 그 합의의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 거 자체가 90일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9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네. 그러면 중국 쪽한테 90일이 지나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네. 이렇게가 우리가 생각이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대만 달러 그리고 엔화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대선, 자, 이 대선 이후에나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6월 2일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의 반등세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이 보파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이 지금 미국 쪽의 달러는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시장은 화폐의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관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그리고 중국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드 리셋으로 돌아갈 흐름이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장은 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요. 그 외적인 나라들의 주가 회복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하락을 할 때 미국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 시장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반등할 확률이 높겠다. 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특히나 HBM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025 컴퓨텍스 대만 요 개막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자, 기조 연설에서 어떤 걸 발표할 확률이 굉장히 높느냐,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자, 미국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 본사를 신설하겠다. 왜? 중국 쪽에 엔비디아가 물량을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중국발 물량을 보다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젠슨항은요, 작년 컴퓨텍스에서 뭘 공개를 했냐?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빈은 하반기 출시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반기 출시 일자라든지 내지는 탑재될, 우리가 D램 3사라 그러잖아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 어느 쪽 기업에 이 HBM을 탑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가장 좀 중요한 단기 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물량들이 중국 쪽에도 투입이 많이 될 거고 중동 쪽에도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1조 원 가량의 GPU를 수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중국도 지금 결국은 엔비디아 칩을 받아오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풀었거든요. 반대로 중국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AI 수출 규제를 해제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네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되는데, 자,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외신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AI chip for China next quarter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음 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을 수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블랙웰까지도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성능 칩 수출을 안 했는데 이번 관세 완화로 인해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출도 이어진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HBM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돼요. 왜냐? 중국 쪽엔 이걸 안 팔았어요. 근데 중국 쪽에 이걸 판대요, 이제. 자, 이걸 아키텍처를 수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HBM은 들어갑니다. 반드시. 왜? HBM은요. 이 GPU의 출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수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쪽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인들의 기술력을 공급할 때 중국이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겉에 뭐 센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안을 걸어놓고 판다는 거지 HBM이라는 이 제품의 디자인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지금 지사를 만들고 중국 쪽에 GPU를 수출한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HBM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굉장히 급해지는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쪽에 TC본드를 반반 수주를 넣은 걸로 보여요. 어쨌든 급한 대로 지금 420억 380억이라고 돼 있는데 VAT를 포함하면 수수료가 아니죠.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되면 10%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도 420억 정도가 되거든요. 반반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청주 공장 막 짓고 있는데 TC본도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야, 그럼 일단 반반씩이라도 먼저 좀 줘봐.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중국 쪽 HBM을 찍어내야 되는데 SK하이닉스한테 수주가 들어왔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TC본드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토요일 영상에 이렇게 촬영을 해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알아야 되는 건 SK하이닉스 쪽에 단기 실적이 급증할 수가 있겠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아시아권에서 추가적인 생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TSMC 본사가 대만에 있잖아요. 그리고 파운더리 또한 대만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TSMC가 1.4나노를 지금 공개를 한다고 해요. 1.4나노면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지금 2나노도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수율이 70%에서 80%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40%까지밖에 끌어올리질 못했거든요. 근데 1.4나노로 도망가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 훨씬 더 고출력, 그리고 1.4나노라는 게 나노 단위라고 아실 겁니다. 10나노, 이게 하나가 나노라고 해볼게요. 자,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 5나노예요. 4개가 있으면 4나노, 3개가 있으면 3나노. 근데 1.4나노는 1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사이즈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파운더리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블랙웰이나 차후 루빈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파운더리를 써도. 그렇다는 건 뭐냐? TSMC 파운더리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기 전에 젠슨왕과 함께 TSMC 고위 관계자가 만났다. 그리고 이제 대만 컴퓨텍스에서 개막이 된다. 라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거점을 대만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쪽 시장을 완전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TSMC 쪽은 준비 끝나 보이죠. 엔비디아도 준비 끝나 보였죠. 그러면 이제 HBM, SK하이닉스만 공급해주면 이 하나의 밸류체인은 또 준비가 끝난 겁니다. 또 2차전에서 삼성전자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쭉 올라왔던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쭉 올라왔던 것처럼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이클이 나와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자, 증설한다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지어놓고 단기적으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 지금 공급망을 확대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디다 짓는다? 충북 청주에 짓는다. 미국 공장이 아니라 충북 청주에 지어요. 왜?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쪽 갖다 주려고. 대만 쪽 갖다 주려고. 자, 4분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루빈 출시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HBM 수요
입증 그리고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 공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한미 반도체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C 본더도 어쨌든 1분기, 4분기 해가지고 4분기는 작년 4분기입니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C 본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한화비전의 TC 본더 수주가 굉장히 쇼킹하다라는 거죠. 좀 굉장히 재미있는 표가 한 가지 있어서 제가 키움증권 요 표를 한 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더라도 향후 이익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선 기계 철강 쭉쭉쭉 돼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은 철강이 더 높았지만 향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철강은 내려왔고, 자, 조선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2004년, 5년, 6년에는 자, 그런데 수주가 뒷받쳐 주니까 주가가 따라가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은 더 높았는데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AI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고 실적도 나와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내려왔고, 이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이냐, 요 갈림길에 있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이걸 실적으로서 만회를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요 단계까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조선도 상승 이후에 하락했지만 실적이 받쳐주니까 올라왔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반드시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구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이미 사실 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순매수를 좀 보시게 되면요, SK하이닉스가 7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쭉쭉쭉 가는데, 요걸 다 합친 것과 SK하이닉스 들어온 금액이 비슷해요. 자, 왜냐? 결국은 삼성전자, 원전 다 좋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앞으로 수주가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럴 예정이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라든지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고, 향후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를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을 공략하면서 실적이 더 높게 나올 예정인,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냐? 엔비디아 그리고 밸류체인인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다른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급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HBM 장비 관련된 수주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역시나 1차 상승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자,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절단 그리고 마킹 최종 테스트를 한미반도체가 해줍니다. 그리고 TC 본더를 통해서 그냥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까지 배치를 시키면서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SK하이닉스의 1등 파트너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한미반도체에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느 기업이 다시 한번 HBM 관련된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입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증착 그리고 식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증착은요, 이렇게 판이 있으면 위에 디램이 이렇게 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업, 쌓고 붙이는 게 이제 TC 본더고요. 자, 식각 같은 경우에는 식각액에 담궈서 코팅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대박주 또한 한미반도체처럼 SK하이닉스에서 굉장히 HBM을 생산할 때 밸류체인 중에서 중요한 공정 2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뭐하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원자층 증착 장비를 SK하이닉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SK하이닉스 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함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속 관련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아무래도 상속 관련된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이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하락한 만큼 폭발적인 퀀텀 점프도 가능한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SK하이닉스가 청주 M15 요 공장 증설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에 식각 장비가 들어가고요, 증착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SK하이닉스가
증설하게 됐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TC본도 수주가 나왔듯이 함께 수주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국 쪽에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결국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가형 HBM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LPDDR5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CXMT라고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에도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출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향 반도체 장비를 수주하는 요 부분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독점적으로 요 장비를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착 시각 관련된 장비를 수주하는 기업이다. 중국 쪽에도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독자적 꿈의 기술을 SK하이닉스 쪽에 공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봤었던 원자층 증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금속 방막 현성 요거를 해결을 했다. 뭘로?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걸 유리기판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 위에 새기는 작업, 이걸 뭐라 그랬죠? 바로 인터포저를 대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인터포저가 없는 인터포저 레스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리는 만들죠. 근데 여기 위에 말 그대로 기판 작업을 새기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유리기판 본인들의 원자층 증착 기술로 SK하이닉스의 유리기판 제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리기판 파트너로서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유리기판의 생산을 좀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7년부터는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체인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분명히 찾아갈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영웅문의 점검인 관계로 이렇게 인베스팅닷컴 트레이딩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이제 35,0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상승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락을 만들어줬다. 왜?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38,000원 선을 좀 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하락을 하는 와중에 요 추세를 지켜줬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자, 요렇게 35,000원 선에 모여들었고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요 시점에도 결국은 고점을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급속도로 낮추지 않았고 완만하게 사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요 라인에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하나의 추세가 완성이 됐다.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됐고, 하락 추세도 고점을 서서히 낮추면서 완성을 시켰다. 자, 삼각 수렴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상 발산을 할 시점에 닿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상승 추세 고점을 쭉 올려가면서 요 라인에 안착을 시켰고, 자, 여기 라인에서 수렴이 되면서 요 이전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38,000원 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1차적인 목표가로서 우리가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시기에 있다. 그리고 발산이라고 하면 결국은 위나 아래나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쏘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의미를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건 사실 논외인데요. 수렴을 아래쪽에서 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단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자, 손절 라인은 자, 요 박스권의 최하단인 32,500원. 자, 그럼 현재 주가가 35,000원이거든요. 하방으로 10%도 안 열려져 있습니다. 한 7, 8 정도가 열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42,500원. 그럼 상방으로 20에서 25%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손익비도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고, 2차 목표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2차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방을 항상 좀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만원 돌파 뭐 유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금일에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센즈랩 마찬가지고요. 쭉쭉쭉 하면 마이크로2 나노도 뭐 요 라인 돌파 실패 시 차익 실현하셔도 된다. 왜냐? 차익 실현할 구간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2 나노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삼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고점까지 그리고 시세 분출을 하는지 체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냥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 사실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요거는 2번 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는 건 1번 방입니다. 그래서 1번 방에서는 추천주까지는 아니고 상승 예상 종목 리스트라든지 내지는 뭐 추가적인 뭐 레포트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함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방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기업들, 제가 오늘 오른다 그래도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루 건너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보냈는데 제가 당장 내일 좀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밀려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못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찐 팬들한테만 이렇게 댓글창 보시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올 수 있는 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 들어오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2번 방 먼저 들어오셨다가 1번 방으로 나중에 넘어오셔도 됩니다. 1번 방에 나가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방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영상에서 다뤄드린 요 종목들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2번 방, 1번 방 문자 남기시고 나중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들어왔다가 뭐 문자 필요 없어 난 요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방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싫어서 만들어 놓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제가 또 인사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말 잘 쉬시고요. 저도 잘 쉬어서 다음 주 힘내서 활기차게 한번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가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서 뺑뺑뺑뺑 돌기도 하고 결국은 목표로 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사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했다가 뭐 올라갔다가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주식 생활에도 한번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표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민망하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